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있죠. 방송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주는 알림 설정, 종 모양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 댓글로 좀 많이 좀 달아주세요. 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원하시죠? 다들. 자,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접 나서줘야 합니다. 정치꾼들은 거의 모든 이들이 탄핵에 동조했거나 주범들이기 때문에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되려 석방을 막으면서 내각제 개헌을 목을 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탄핵에 촉발되었던 이 태블릿 PC의 실제 주인이 최소원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계약서 자체가 위조에다가 실제 계약한 사람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키기 위해 가지고 온갖 조작 날조를 어떻게 허술하게 했는지를 직접 여러분들이 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 가지 조작 사실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났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태블릿 PC 가입 당시 계약자가 누구냐를 보시면 실사용자가 파악이 되는데요. 현업 종사자들이, 그러니까 핸드폰 개통 관련 종사자들이죠. 그 직원들, 그분들이 이 계약서를 가짜로 의심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보통 계약서에 복잡한 숫자 같은 그런 정보는 가입하는 고객이 일일이 전부 기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개통할 때 비어있는 공간에 전부 다 우리가 기입을 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것들, 이런 것들은 직원이 할 부분은 직원이 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구입 비용, 뭐 통신요금 약정 등 그런 것들은 직원이 알아서 계산기를 정신없이 막 두들기죠. 이거는 얼마인데 얼마 혜택 보고 그런 것들을 기입한 뒤에 가입자분들에게 확인을 받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자, 휴대폰의 고유 번호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적지도 않고 직원들이 적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가입 신청자가 첫 장 전체를 모조리 기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김한수, 이자가 모두 기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일한 글씨체라는 의미고요. 검찰 진술조서 등에 기록한 김한수의 필체와 같다라는 겁니다. 즉, 첫 장 전체를 김한수가 나중에 통째로 베껴 썼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고객이 써야 하는 곳과 직원이 써야 하는 곳을 구별하지 못하고 잘 모르니까 모조리 그냥 다 뺏겨 쓰기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또 계약서 하단에 서명 옆에 계약을 진행한 대리점 명과 계약 날짜 이런 것들이 다 누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리점도 휴대폰을 팔아갖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거를 대리점 명하고 코드 번호, 뭐 직원명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해서 본사에 올려야 수당이 떨어지잖아요. 아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공짜로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휴대폰을 파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일로다가 중요한 부분, 핵심이 바로 계약서 휴대폰을 판매한 대리점과 코드 번호, 그리고 누가 팔았느냐는 그런 담당자 명이 적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빠져있냐 이 말이에요. 자선사업가야? 그냥 공짜로 막 주는 거야? 쇠가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게 핵심이죠. 대리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허겁 지겁 뭐 베껴 쓰려고 하다 보니까 동일한 사람 김한수가 모조리 적게 된 거고요. 또한 핵심적으로 써야 할 부분은 다 빼먹고 잘 모르니까 참나 이런 식이에요. 카드로 결제하고 뭔 놈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냐 이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대리점 쪽에서는 이중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해주죠. 그런 실수는 안 하지요. 그런데 이놈의 계약서를 보시면요. 김한수의 마레이 컴퍼니의 법인카드, 그러니까 외환카드로 결제를 쓱 해놓고 세금 계산서 발행에 체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리점에서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있을 수 없는 실수고요. 김한수가 계약서 위조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수들을 질비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누군지도 확인할 수 없이 가입자 사실 확인 연락처 부분이 이렇게 검게 칠해져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도 추후에 알려진 바로는 김한수의 부하 직원이고 현재 마레이 컴퍼니의 대표로 있는 김성태의 전화번호였어요. 아니 왜 최소원의 태블릿 PC라며 최소원의 태블릿 PC 계약을 생판 모르는 놈의 김한수의 그것도 부하 직원인 김성태가 해줍니까? 그것도 당시 김한수의 회사인 마레이 컴퍼니의 법인 카드, 외환 카드로다가 쓱 긁어서 계약을 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김한수가 시켜서 김한수 직원인 김성태가 대리로 한 거죠. 그것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태블릿 PC 개통 당시 대표이사였던 당시 김한수가 직접 개통을 했다면 계약서상에 본인의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대리인란에 체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냐 대리인이냐 이거는요 계약 제출 서류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대폭 줄어들고 직원인 김성태가 대리로 계약을 했다면 이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또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자, 보통 직접 가서 하죠. 중요한 건 누가 했던지 간에 SKT 태블릿 계약서는 신청자 자격에 따른 제출 서류가 하나도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법인 대표이사인 이 김한수가 대리인의 체크를 했고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짜장면이야? 짬뽕이야? 짬짜면이야? 아니 본인이 가입하러 가는데 신분증 하나면 땡이지 뭔 놈의 법인 인감증명서까지 됩니까? 자, 무슨 은행 대출 받습니까? 그런데 수상하게도 이 법인 인감증명서 앞쪽을 보시면 백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순서상 이 부분이 위임장이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빼먹은 거지 또. 그러니까 김한수나 검찰이 이 위조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는 잘 몰랐고 그냥 냅다 베껴 쓰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본인란에 체크를 했다고 치면 솔직히 신분증 하나면 될 것이고 직원이 김성태를 시켰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리인란에 체크를 해야 되고 또 법인 인감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거하고 세트인 위임장은 더더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조작을 하려다 보니까 이건 쓰고 저건 빼놓고 본인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니고 일일이 짬뽕 계약서가 돼버린 거예요. 볼 것도 없이 누가 계약서를 베꼈는지 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계약서의 가입 사실 확인 연락처에 주인을 알려달라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보낸 다음에 2020년 12월 1일 SKT의 답변을 확인해 보니까 바로 나옵니다. 예상대로 가려져 있던 시커먼 부분의 연락처는 김한수의 부하 직원인 김성태의 전화번호였어요. 즉 대리점에 가서 계약서에 사인을 한 사람은 김한수가 아니라 김한수의 직원인 김성태였다라는 사실이 확실히 밝혀진 겁니다. 한마디로 김한수가 지금 도망다니면서 피하고 있는데 당시 태블릿 PC 개통이나 하고 있었던 그 직원이 현재 마레이 컴퍼니의 대표이사로 돼 있는 것도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왜 김한수 나중에 내가 이게 자유로워지면 다시 대표이사 하려고 걔한테 잠깐 맡겨놓은 거냐? 만만하니까? 아이 참나. 아무튼 그건 개인적인 문제니까 누구를 대표이사 시키던 그건 니들 마음이고 얼마 전에 이 김성태를 미디어워치가 직접 찾아가서 질문을 하니까 아니 이게 또 답변도 애매모호해요. 기문기고 아니면 아닌지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이자를 조사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김한수와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전후한 어느 시점에서 둘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김성태가 작성했던 찐본 있죠? 찐본. 2012년 진짜 계약서를 옆에 딱 두고 법인카드 자동이체 내용을 써넣기 위해 가지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가공할 만한 위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김한수의 사인도 2개였던 거 아닙니까? 딱 봐도 틀리죠, 사인이. 한 놈의 이름을 2명이 쓴 거예요. 자, 이놈이 사인하고 저놈이 사인하고 아니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놈이 내 이름을 써주고 내가 또 내 이름을 쓰고 그렇게 계약서 작성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핸드폰 사실 때 2놈이 와서 한 사람 이름을 나눠서 같이 이렇게 쓴다 그러면 하라고 합니까? 자, 그리고 김한수는 계약서를 위조하면서 얼떨결에 본인란에 체크를 했지만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이유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의 직원이었던 김성태가 김한수의 위임장을 가져가야 마레이 컴퍼니 명의로 계약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당연히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던 것은 그 위임장에 찍힌 인감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보증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이게 두 가지는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김한수가 직접 본인 안에 체크를 했고, 그렇다면 본인이 계약을 한 건데 뭔 놈의 법인 인감이니 무슨 위임장이 필요합니까? 신분증 하나면 되는 놈의 거. 하다못해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신분증 하나면 가능한 시대에 무슨 놈의 태블릿 PC 하나 사는데 법인 인감의 위임장이, 아이고. 그리고 다른 것도 많은 실수를 범했지만 가장 핵심인 대리점 이름과 코드가 누락됐다라는 거예요. 핸드폰이나 이 태블릿 PC를 판매하는 대리점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이게 없으면 돈을 못 받는데, 본사에서 쇠가 빠지게 설명하고 계약서 작성해서 태블릿을 파는데 가장 중요한 대리점 명과 코드 번호 그리고 직원명을 안 적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선사업가야? 그 대리점이 자선사업하는 곳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다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안 적는다는 것만 보더라도 저놈의 계약서는 위조라는 겁니다.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놓고 세금 계산서 발행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범죄를 저지를 때 범죄 흔적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지언정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에도 한번 제가 다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최태원의 SKT도 이 계약서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SKT는 최소한 진본과 위조본을 섞어서 재판부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이런 이동통신 사업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검찰의 증거 조작에 가담을 했는지, 그런 여부는 추후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꼭 밝혀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툭 까놓고 SK 최태원이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보지 않았습니까? SK에 대한 의혹은 시간 내서 제가 명확하게 다시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나라가 있어야 국민들도 있는 거죠?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이런 각오로 거짓 없는 진실된 애국방송만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방송 끝까지 봐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